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성폭력 가해자 장모 중사 등 8명을 재판에 넘기고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2차 피해의 진상을 규명한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윗선을 밝히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징계와 처벌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남대학교 일부 교직원이 허위로 학생 지도 활동 실적을 학교에 제출해 학생 지도비 2천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국립대 감사에서 최근 3년 동안 충남대 교직원 70여 명이 출장과 연수 기간에 97건의 실적을 제출해 학생 지도비 2,6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잘못 지급된 학생 지도비를 환수하고 해당 교직원 가운데 6명은 징계, 나머지는 주의 조치하도록 충남대에 요구했습니다. 충청남도가 도의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홍성의료원장 임용 절차를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공개 모집과 심사, 인사청문 등을 거쳐 11월 초까지 임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3년 전 의회 청문 절차를 통과한 후보자를 의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김태흠 지사가 유감을 표현했지만 의회 결정을 존중해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재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충남으로 귀농한 인구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지난해 충남의 귀농인은 1,800여 명으로 전국 귀농인의 12.6%를 차지하며 경기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귀촌인도 5만 3천여 명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습니다. 정착 지역은 귀농의 경우 부여, 논산, 서산 순으로 많았고 귀촌은 천안과 아산, 당진에 집중됐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교육청의 유치원과 초등, 특수학교 교원 선발 인원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공고한 2023학년도 유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16명으로 전년도 30명보다 47% 감소했고 세종도 29% 줄어든 82명을 선발합니다. 충남교육청도 199명을 선발해 선발 인원이 전년도보다 23% 줄었습니다. 각 교육청은 1, 2차 시험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통령 제2집무실 범정부 합동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합동추진단은 제2집무실 건립 관련 현안을 신속히 검토하고 조율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기구로 행복청과 합동추진단은 앞으로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세부 일정 등을 논의하고 제2집무실의 기능과 규모, 입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대제철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당진 현대제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철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슬래그 오염 침출수가 지속적으로 무단 방류돼 악취와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며 주민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현재 슬래그 침출수는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니지만 민원이 발생해 전량 회수하고 중화제를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오늘 대전 동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설명회에서는 대전시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심융합특구 추진 상황을 공개하고 특별법 입법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전국 5개 광역시 도심을 특구로 지정해 산업과 주거, 문화시설이 밀집한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국토부 사업으로 대전에서는 대전 역세권과 선화동 일대가 선정됐습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금액 기준을 높이기로 하면서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 옥천 구간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사회 간접자본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총 사업비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와 물가 상승으로 총 사업비 500억 원 초과가 예상되는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 옥천 연장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쓰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학교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관련자 3명을 징계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쓴 A군과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B군 등 중학생 3명 가운데 2명에게 중대 조치를, 나머지 1명에게는 낮은 수위의 조치를 내렸지만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충남도 연맹은 어제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쌀값 보장 등을 촉구하며 충남 농민 하반기 총력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생산비 폭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재고쌀 시장 격리, 쌀 수입 중단 등을 촉구하고 충청남도에 쌀 수매 확대 등을 담은 10대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충청남도가 국내 우량 중소기업 18곳으로부터 4,200억 원대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어제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들 기업과 투자 협약을 하고 관련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2차 전지 제조 설비 업체 등 18개 기업은 천안과 아산 등 관내 6개 시군 31만 제곱미터 부지에 4,200억 원을 들여 공장을 짓고 1,100여 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입니다. 세종시의회는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국무조정실에 보냈습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국회와 정부가 위헌을 이유로 본회의장은 서울에 남겨두고 일부 상임위원회만 이전하는 국회 분원 설치를 추진하면 비효율적인 정치와 행정의 이원화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며 본원 전체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충남대가 학내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불법 조형물이라며 소녀상 추진위에 철거를 요구하는 가운데 일부 충남대 교수들이 철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교수연구자협의회 소속 충남대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평화의 상징물인 소녀상은 5년 전부터 학내 공론화와 성금 모금을 통해 세워진 것이라며 대학 본부는 철거가 아니라 조형물 사후 승인 등 존치를 위한 협의에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충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되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 오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의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